싫어. 진정했나? 어쨌건 자, 우리 뒤에. 학교가 즐거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엄마들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함께 나서 육아를 돕고 원하는 누구나 배우고 공부하죠. 교육이 곧 복지라는 믿음. 도시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기장으로 많이 살러 온다 그러대요.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수업하니까 더 재미있어서 더 수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듭니다. 기장에 찾아온 작은 변화.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교육의 힘에 주목합니다. 동해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싱싱한 해산물들이 구무대야로 한가득입니다. 이거 38,000원짜리인데 45,000원에 주고. 네, 여기 42,000원짜리. 전국에서 제일 가는 기장 미역과 멸치로도 유명한 곳. 동남부 해안 최고의 해산물 시장으로 손꼽히는 기장시장입니다. 기장시장 평생학습 라디오. 양손 깍지 끼시고 위로 쭉 올려주십니다. 왼쪽 오른쪽 양팔 위로 쭉쭉 뻗어주십니다. 쭉 하늘 닿을 때까지 앞으로 옆으로 위로 가슴 열기.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시장 한복판에서 신나는 단체 체조가 펼쳐졌습니다. 온종일 좌판에 쪼그리고 앉아 일하던 상인들이 덕분에 몸을 풉니다. 활기차고에 피로가 풀리죠. 몸이 좀 가볍고 좋아요. 그러니까는 막 체도 이렇게 내체조하고 일주일에 3번. 재밌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가면 좁게 운동하면 머리핀 좀 낫다는 게 그죠? 지난해 11월부터 기장시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명 시장 라디오. 기장시장 10분 라디오 학습. 오늘은 흥얼거리는 중국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네. 넣어두시면 언제든지 쓸 수 네. 있어요. 손님이 오셨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네, 손님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您好. 아, 와, 이거 우리 아는 이야. 건데요. 예, 그렇죠. 평상시에 많이 썼죠. 상인들은 물론 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하루 4-5시간 정도 음악을 틀고 원어민을 초빙해 영어와 중국어 등의 외국어 강좌도 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줌매들을 위한 신청곡 접수도 받고 있죠. 이 발음이 제법 그럴듯한데요. 이 나이에 무슨 외국어 공부냐며 처음엔 손사래를 치던 상인들도 이젠 틈틈이 메모까지 해가며 열심입니다.
동해선 개통 이후 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꽤 늘었습니다. 외국인 손님들도 적지 않죠. 니하오마 인사 한마디가 매출로 직결됩니다. 세세, 니하오마. 재밌던데. 귀에 쏙 들어가네. 10가지 말하면 3가지는 알아듣겠다. 새롭지. 학교 다닐 때 못 배우고 직장 나가서 배우니까. 전자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는데 이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좋아요. 시장에 나와서 장사도 하고 배우는 것도 배우고 이러니까는. 일하시는 일터에서 학습을 하게 하려면 라디오처럼 방송으로 학습이 나오면 앉아서 일하시면서 학습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송으로 음악이 나오면 강사분을 그 시장 골목길에 다 배치를 해서 스트레칭 체조도 하고 그리고 중국어 이제 특강도 하고 친절 강의도 해서 일하고 있는 곳에 앉아서 라디오 방송으로 학습도 하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그래서 라디오 학습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장시장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독특한 풍경. 도서관입니다. 소일거리 삼아 시작했다 공부에 재미를 붙인 상인들이 가끔 이렇게 도서관을 찾죠. 시장 안에 있으니 오다 가다 한 번, 손님 없는 틈에 또 한 번, 뒤늦게 책 읽는 재미를 알았습니다. 책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에선 이렇게 요가도 배우고 빵 굽는 베이킹도 배웁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기장군만의 독특한 처방 중 하나인데요. 상인들이 즐거워지자 시장은 활기로 넘쳐나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까지 덩달아 늘었습니다. 매번 낡은 시설만 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죠. 저는 여기 이제 요가를 하기 전에 몇 년 전에 한 달을 어떤 사람하고 같이 저기에 마치고 한 달에 10만 원 주고 한 달을 배워봤어요. 저녁에 이제 마치고 집에 가기도 바쁜데 그래도 여기에 시장에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우리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몸을 좀 풀고 스트레스도 날리고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가니까 훨씬 몸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피곤함이 훨씬 적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시장 상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기장 군민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는 박종환 작가. 부지런히 그림 도구를 챙겨 길을 나서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지금 배달 가는 중입니다. 예. 요즘은 음식뿐만 아니고 다양한 뭐 그림 같은 것도 지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우리 동네 배달 광자입니다.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강사가 직접 찾아가죠. 배우고 싶다면 누구나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좌를 배달한 이곳은 기장굴에 위치한 아파트 안 작은 도서관. 개강 축하합니다. 전체적으로 꽃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항아리는 어떻게 그리느냐? 요 항아리가 요수 한 요 정도 되는데 쫙 그냥 내립니다. 좌우 대칭되게. 시장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곳곳에도 이런 작은 도서관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책을 보고 문화를 누리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배달 강좌나 이런 데서 배웠던 걸 가지고 또 지역에 다른 재능 기부를 통해서 지역의 활동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단순한 어떤 여가 선정보다는 그런 데까지도 아마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봐봐봐. 맥주가 넘친다. 빨리 봐봐봐. 맥주가 넘친다. 맥주가 넘친다. 엄마 큰일 맞았다는데. 더욱 매력적인 건 별도의 수업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장 군민 누구나 10명 이상 성인이 함께 신청하면 무료로 수업을 배달합니다. 강사들은 일종의 재능기부 형태로 군으로부터 강사를 지원받죠. 매년 2,000명 이상의 신청이 쏟아질 만큼 호응이 큽니다. 여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그냥 일단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그냥 가만히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는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또 옆에 주위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도 가지고 그리고 제 자신이 일단 좀 더 성숙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81번부터 100번까지 좀 긁어주세요. 81번부터 100번. 평생 학습 강제 신청 접수가 있는 날. 뭐든 배워보겠다고 나선 주민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학구열이 대단한데요. 94번, 95번, 95번 이쪽으로 주세요. 96번. 영어, 일어 등의 어학 강좌를 기본으로 성악과 풍물, 도자기의 천연 염색, 역사, 사회 등의 인문학과 재테크 강좌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여 개의 평생학습 강좌가 개설돼 있지만 경쟁이 꽤나 치열합니다.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사라지고 기회가 주어지자 주민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보통 4시에 사람들이 와서 줄을 해요. 줄을 서요. 저번에는 내가 5시에 와가지고 50 몇 번이 걸려가지고 마지막 타자로 내가 연필 그리는 세상을 마지막 타자로 걸렸는데 요번에는 119분 했어요.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왔다고요? 아니요, 그 전부터. 그 전부터. 네. 진짜요? 네. 인터넷도 제가 바로 시작했는데 바로 30초 만에. 그러니까 그 기장 캠프나 애들 캠프도 마찬가지로 한 5분 안에. 5분도 안 걸려. 1분도 안 걸렸어요. 30초. 어차피 집에 있는데 짜투리 시간에 뭔가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국민대학에서도 보면은 또 항상 좋은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좋은 강좌를 또 열어주시니까 강좌도 좋고 또 공짜고 첫째는 공짜고요. 공짜고 뭐 또 그리고 또 비우면 좋잖아요. 집에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기장군의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건 지난 2010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대안으로 교육에 집중한 건데요. 그 정책이 가히 파격적입니다. 이율곡의 10만 양병서에서 착안한 이른바 이율곡 프로젝트.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전담팀을 조직하고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교육으로부터 시작됐죠. 특히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를 4명이나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장군은 평생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처음에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성장에 국한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더 나아가서는 개인이 함께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또 즐겁게 살맛나는 사회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교육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으로 하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한 건 주민들이었습니다. 왼쪽. 김금여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8박자 4가지 했잖아요. 근데 요건 8박자 8가지예요. 좀 긴 거 64카운트. 요거라서 조금 배우는 게 많긴 한데 그래도 동작들은 다 쉬워요. 발 동작들은 다 쉽거든요. 올해로 벌써 6년째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면서부터
할머니의 하루 일과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매주 수업 스케줄을 짜고 새로운 사람들 만납니다. 요즘엔 한참 라틴 댄스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음악에 취해 1시간씩 이렇게 흠뻑 땀을 쏟고 나면 일주일이 가뿐합니다. 제가요 집에 있으면 몸이 아파요. 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수업 안 나가는 날을 요래 시간 짬짬이 끼워 넣었어요. 정신적으로도 건강, 육체적으로도 건강, 또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많으니까 너무 좋아요. 라틴 댄스와 합창 교실 외에도 할머니가 최근 새롭게 도전한 과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동화 구연인데요. 어떻게 뭐가 나올 것만 같아. 내가 알아놨어. 내가 엄마가 된 거야. 맞네. 그런데 나도 이 정도 알아 나올 수 있어. 우리 손주 착하지. 할머니 어디에? 입꼬리에다가 힘을 다 찍어. 네, 끝까지.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여기 스님들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애국하시는 분들이라고. 이분들한테. 만약에 이분들이 집에만 가만히 계시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병원만 왔다 갔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렇게 어린이집에 가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건강해서요. 예. 아이들한테 받는 에너지, 그리고 내 일이 있잖아요. 이게 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많이 배워. 예. 수업만 듣고 끝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내친 김에 동화구연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겨울과에 와서 뭐 했어요? 아이들 앞에 서고 싶어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할 거 없어? 안녕하십니까? 윙. 자,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동화 잠깐 들어볼까요? 없어요. 그렇지요. 이게 무슨 냄새지? 이게 무슨 냄새야? 개미들은 줄을 지어 올라왔어요. 개미들이 줄 지어 올라오는 거 봐. 냄새를 맡고 맛있는 냄새가 나서 줄을 쭉 져갖고 올라가네. 두더지는 여기서 먹고 있어요. 뭐라 그럴까? 학생에서 교사로, 취미생활에서 직업으로 유난히 아이들을 예뻐하는 할머니에겐 이만큼 신나는 일도 없습니다. 공생활이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오세요. 딸들이 아들하고 엄마 그거 조금 하다 말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면 길에서 봐도 맨날 화난 얼굴로 막 룰루 날라고 다니거든. 즐겁게 살려고. 그래 노력하고 삽니다. 찻길 다닐 때나 물속에 들어갈 때나 조용조용히 다녀야 되는 거다 알겠지? 혼자 다니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뵐거 없어? 동화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배움이, 작은 도전이 할머니의 삶을 이만큼이나 바꿔놨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낮에 이제 조금 방임되어 있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가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들어야 될 뭐 옛날 이야기라든지 뭐 기본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화 구연을 통해서 이제 습득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도 많이 배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누구나 또 그 배움을 통해서 얻게 된 다양한 지식과 그 실천 역량들을 지역사회로 환원하게 된다면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어떤 지속 가능한 상생의 어떤 역량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배움을 통해서 자신도 행복할 수 있지만 또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배움과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지역사회에 나누는 중요한 어떤 행복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장군의 평생교육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태어나는 순간 시작되죠. 그 출발은 보육입니다. 저녁 9시가 가까운 시간,
여태 어린이집에 남아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인사하고 자, 가면 인사하자. 자, 인사. 자, 안녕히 가십시오. 자, 바로 인사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가방 들고. 야근이 잦은 맞벌이 부부도 급한 일이 생긴 엄마도 365일 일과 시간 후까지 아이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교육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게 기장군의 교육 철학입니다. 오늘 뭐 했는지 얘기해줘야지. 오늘 뭐 했어요? 개구리도 만들고 개구리도 만들었고 또 나무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늦게까지 애 맡기는 게 가장 좀 문제가 되잖아요. 일하는 엄마들한테는. 근데 이렇게 이제 365 교실 같은 걸 해서 저희 애기 같은 경우에 좀 늦게까지 맡아주고 또 안전하게 보육해 주시니까 그런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엄마에게만 맡기는 대신 지자체가 보육을 함께 거들고 나설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이가 바지 많이 입어볼까요? 일로 오세요. 자, 언니 따라갈까요? 언니 따라갈까요?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언제나 그렇듯 엄마의 아침은 바쁩니다. 아이를 키우는 직장 여성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것도 어린아이가 셋이나 된다면 말입니다. 5살, 4살, 2살 한참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 깨우고 씻기고 입히고 먹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애들 3명이니까 무지 바쁘고 안 따라주고 자기들 요구하고 자기들 이렇게 요구할 게 많으면 이제 시간이 계속 늦춰지고 출근 시간도 자꾸 늦어지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막 빨리 해!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 얌전하게 잘 먹네요. 자, 출발! 새아이 뒤치다거리에 하루 온종일 숨 돌릴 틈이 없었던 지혜 씨의 일상에 변화가 시작된 건 작년 이맘때. 어디까지 가? 애기가 그러면 카시트에 안 앉으면 태연아, 애기 카시트에 안 앉으면 안전벨트 할 수가 없어. 알았어. 그러면 꼭 해줄 테니까 지훈이 자리 좀 앉게 해줘. 고마워. 고마워.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우리 집에 가고 있는 거야. 어린이집이다. 안녕하십니까. 엄마 안녕. 다녀오겠습니다. 가가네. 어린이집을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서윤이 안녕. (2012년) 전국 광역시 최초로 도입된 365 맞춤 어린이집. 급한 일이 생겼거나 또 갑자기 아이들을 맡겨야 할 때 언제든지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현재 기장군 내 이런 365 맞춤 어린이집은 모두 2군데입니다. 요금은 시간당 3,000원 정도.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등이 전액 군비로 지원됩니다. 그동안 혜택을 받은 영유아만 무려 6만 명 이상. 연간 1000여 명이 이용할 만큼 인기를 얻고 있죠. 아이를 맡기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뭘 못한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방시켜 줄 수 있고, 아무 언제나 밤이고 낮이고 어느 때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이 365 맞춤 보육 서비스거든요. 맞벌이 가정이 많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머님들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혜 씨는 출산 후에도 마음 편히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지만 그때그때 아이를 맡길 수 있죠. 갑자기 일이 늦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당일도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이를 필요할 때 제가 맡기고 편하게 일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는 첫째 놓고서는 몰랐어요. 근데 둘째 놓고 셋째 놓고서는 이 기장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줄 알고 이제 맡길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좀 자유롭게 편하게 일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엄마들이 누릴 수 있는 보육 혜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장군 내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온갖 종류의 장난감들이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죠. 새 장난감을 사줘봐야 금세 실증내기 일수. 대신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연회비 10,000원만 지불하면 장난감 도서관과 키즈 카페까지 무료. 엄마들도 부담을 덜었습니다. 집이 많이 가까워서 좋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굳이 장난감이 있어도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고 같이 또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사에 따르면 9살 이하 자녀 1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월 평균 90여만 원. 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자체가 함께 팔을 걷어붙이면서 도시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육아지원센터 이런 것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얘기 들은 거로는 그 다자녀 가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셋을 낳고 오기는 했는데 와서 보니까 셋 키우기에는 좋은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건데요. 이후 젊은 부부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하나보다 둘, 둘보단 셋. 다자녀 가정도 점점 늘고 있죠. 실제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은 34곳. 부산에선 기장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도시 부산. 하지만 기장에서만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 1번지 기장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본 철학이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 그 비전에 뭐가 있냐면 행복을 나누고 육아를 공감하고 마음을 소통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역할을,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엄마 거기 많이 성인 썼는데 다 묻어줬어. 그래서? 왜 지는 거지? 아이의 양육을 부모에게만 맡기는 대신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을 통한 복지.
그 첫 단계가 보육이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떨까요?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지윤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 우리 10시 반쯤 되면 나가야 되는데. 아, 지훈아 바지 갈아입어라. 왜? 긴 바지. 긴 바지 짧고. 아니 긴 바지에 양말. 엄마 양말 한 건 요즘 된다고 이것도 긴 바지라고. 아니야 그 긴 바지 아니야. 그 선생님이 그 바지 입고 오면 안 된다 했어. 긴 얇은 바지 뭐 입어. 외출 준비 한 번 해도 긴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1년에 2번 주어지는 엄마들의 숙제, 방학입니다. 아빠도 저녁에 술을 마시러 잘 못 간답니다. 애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빠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 좀 바빠요 많이. 매일매일 바빠요 매일매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최근 쇼핑몰 사업을 시작한 엄마에겐 어린이집에 보낸 막내보다 당장 방학을 맞은 첫째가 더 고민입니다. 분수대처럼 진짜. 그래서 찾아 나선 곳 승마장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둘러보면 기장군엔 학생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무료거나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사실 해보기 힘들었죠. 말 보기도 힘들었죠 사실. 제주도 가야 한 번씩 볼까. 그래서 요새는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애들 키울 때 보면 이런 거는 IQ도 중요하지만 다른 뭐 EQ나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니까 그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 뭐 많은 걸 하니까 많은 곳에 데려가고 이제 그런 게 지금 더 지원이 돼서 더 좋은 것 같겠네요. 그런 거.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은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친구들의 방학 생활이 궁금합니다. Many good and fun expressions to teach me. This is my second time to visit in this camp. I love everything in this campus.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5박 6일간의 합숙형 영어 캠프. 부산 외국어대학과의 MOU를 통해서 기장군이 직접 운영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입니다. How about running? Is running good? Yes. Okay. 외국어 선생님들과 영어로 말하면서 재밌게 놀고 싶어요. 정말 재밌고 기대돼요. 원어민 교사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만 총 3회에 걸쳐 66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참가비는 하루 10,000원 정도에 불과하죠. Hello. Hello. How are you? I'm good. Welcome to Gijang English Camp. Minsu, that's my Korean nickname. What about your English nickname? Ali. Nice name. Very good. 기장군에서의 가장 큰 모토가 그 많은 예산을 교육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장군의 모토에 맞추어서 군의 모토에서 맞추어서 교육적인 면 저희들이 특히 외국어 분야에서는 기장군에게 같이 협력하여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게 대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의 일환으로서 기장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아이도 잘하는 아이도 다 함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수준별 수업이 진행됩니다. You, no heads down. You head up because you're always like this. Okay? Everybody, head down.
they feel more confident and feel less stress when they're trying to speak English. And they're able to use that curriculum that we develop, analyze the information, and be able to feel more confident and speak confidently when the environment is fun and relaxing and they have a fun time at camp, which we try to provide here at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교과 과목 말고도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친구들이랑 많이 안 친해서 좀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더 많이 영어도 배운 것 같아서 다음번에 왔을 때 외국인 선생님이랑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어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기장군이 특히 영어 교육에 힘을 쏟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의 토대가 되는 데다 사교육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이기 때문이죠. 4개의 거점 영어 센터를 설립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3개월에 10만 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영어 교육이 가능합니다. 다른 데서는 원어민 선생님이랑 이렇게 개반적으로 토론도 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는 원어민 선생님이랑 서술 없이 대화도 나누고 같이 자연스럽게 수업을 하니까 그 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거점 영어센터가 굉장히 저렴한 수강료로 학생들한테 영어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그 규모와 그다음에 저렴한 수강료로 진행이 되는 곳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캠프나 거점 센터뿐만이 아닙니다.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에 소질이 있다면 더 큰 기회가 주어지죠. 그리고 필통. 자, 나 이거 2개 들고 갈래. 동영이 거 들고 갈래. 가방부터가 꽤 큰데요. 이 소지품만 챙기면 돼. 이것저것 양말하고 속옷하고. 중학교 2학년 성은이도 올해 누구보다 특별한 방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서 폰 많이 하지. 그래, 폰 많이 하지 말고 그쪽 홈스테이 부모들하고 잘 적응하고 얘기 많이 하고 같이 도울 수 있는 거 같이 도우면서 식사 시간도 같이 하고 네가 눈치껏 빠릿빠릿하게 해야 돼. 무려 4주간 샌프란시스코에서 펼쳐지는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기장군이 추진하는 영어 특성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외국인들하고 대화하는데 뭐 서스럼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 번씩 막 텔레비전 보면 궁금했었는데 그런 궁금증도 해소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 같은 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7월 21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30여 명의 중학생들이 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설렘 가득 부모 곁을 떠나 더 큰 세상으로. 지자체의 지원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여행인데요. 전체 비용의 80%를 군이 지원합니다. 너무 떨려요. 엄마랑 이렇게 오래 떨어지는 게 처음이라서 걱정도 되고 기대와 설렘감.
미국 가서 다치지 말고 그다음에 열심히 최대한 될 수 있는 한 영어를 많이 배우고 오면 좋겠어요. 오전에는 샌프란시스코의 명문 사립대에서 영어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의 인류 대학들을 탐방합니다. 단순히 몇 마디의 영어 단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큰 꿈을 꿉니다. 그만큼 성장합니다. 전국에서 수능 평균 점수가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서울 강남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도지역에서는 제주도가 높습니다. 이런 그 지역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좋은 학교가 존재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자녀 교육을 염려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학생을 또 일찍부터 유학을 보내거나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그 학교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학교를 살리게 되면 그 도시나 지역도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 정관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시운인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벌써 몇 년째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온 가족이 이렇게 도서관을 찾습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 생각도 나고, 그리고 정관에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책 종류가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장군엔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이 참 많습니다. 5개의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아파트 곳곳에는 작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나서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도서관이 늘어나자 자연히 책 읽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한 해 이용자만 66만 명이 넘죠. 도로나 주차장 건설보다 더 시급한 기반 시설이 도서관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과연 복지냐? 제가 볼 때는 복지로 가기 이전 단계의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지가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본다면 분명히 이제 저기에다가 뭐를 볼 거냐면 이용률을 반드시 볼 겁니다. 결국은 교육은 복지라기보다는 투자고 일종의 이제 의식 개조라고 볼 수 있죠. 엄마 문숙 씨가 도서관을 찾은 것도 처음에는 아이들 공부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찾다 보니 어느새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하게 됐죠. 점차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목표도 갖게 됐습니다. 공채 시험에 도전한 건데요. 문숙 씨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꼬박 4년째. 재취업에 성공한 건데요. 육아를 하고 출산을 해서 이제 가사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재취업을 준비한다는 거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는 그런 용기를 못 냈었거든요. 기장군에서 하는 활동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하시면서 문화적이거나 인문학적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그 여가 생활이나 아니면은 그 만족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는 이렇게 취업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자체가 나서 육아를 지원하고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 아이들이, 엄마들이 달라졌습니다. 팀장님 그 14, 15일 중에 더 큰 꿈을 꾸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게 된 건데요.
한 가정이 지역사회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좀 보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그거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 안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없고, 또 하나가 뭐 육아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이게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는 그 여성 개인 차원에서는 어쩌면 도시라는 것이 자기를 실현하는 하나의 장이 되고,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경쟁력을 함께 견인해 나가는 중요한 동반자이자 그들이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지역 인재 육성에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 교육을 통한 복지 실현. 또 다른 자치단체 하고 있는 사업도 또 벤치마킹을 잘 하고 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장군엔 교육에 대한 의지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조직이 있습니다. 교육은 그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국가와 지역이 원하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 여기기에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로 교육행복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인재 양성과, 도서관과, 복지정책과, 이름만 들어도 그 역할을 짐작할 수 있죠. 기장군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지역의 하도로 삼았습니다. 기장군의 교육 투자 비율이 유독 높은 이유인데요.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는 달라도 전체 예산 대비 투자율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1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 간의 교육 투자율의 차이는 무려 81배.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을 100년제 대계라고 하죠. 100년 동안이나 긴 시간을 거쳐서 사람이 변하고 지역이 변한다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면 사실 그 단편적인 얘기만 가지고서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학습에 투자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학습이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키고, 그 사고의 변화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행동의 변화는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학습에 투자하는 것은 도시의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고 현재를 미래로 이어가는 중요한 행복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올 3월 고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한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덕분에 기장 지역 5개 고등학교 3,400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기장군의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은 2015년 기준 38만 원, 부산시 평균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미 그 효과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변한 학원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 모든 교육은 학교에서 시작해 학교에서 끝낼 것을 목표로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고 맞춤식 심화 학습과 단계별 특강에 힘쏟은 결과입니다. 그 지역의 발전에 이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육 수준이 높으면은, 그리고 또 학부모로부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은 이것이 결국은 그 지역의 그 발전에 아주 크게 긍정적으로 저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철마면에 위치한 작은 학교.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한때 일시 폐교 조처가 내려졌던 이곳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봉지 좀 말려나 보다. 떨어지면 안 돼. 점프. 무서워. 나 이거 만져보고 싶어.
예쁘다. 아까 여기서 봤던 거 같은데. 아니 어디서 찾고 있어? 어느 거죠? 야치예요. 우와. 시골 학교의 장점을 고스란히 살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학교로 변신한 건데요. 예쁜 꽃이 많고 공기도 맑아서 좋아요.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나와서 관찰하고 그런 게 더 좋아요. 눈하고 문도 안 뜨게 조심하고. 이런 변화가 제일 반가운 건 역시 아이들입니다. 한때 전교생의 97%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만큼 어려운 환경. 사교육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2010년 학교가 다시 문을 열면서 전교생 무료 방과 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학교보다 나은 학원은 없다. 학교가 전적으로 아이들의 학습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 주변에는 문화예술적인 공간이든 뭘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과 후 강사를 우리가 선발을 할 때 그 요건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충족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 선생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같이 협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험 활동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 음악 수업도 진행됐습니다. 예산을 지원받아 악기를 구매하고 전문 강사를 모집했죠. 전교생이 한 가지씩 악기를 정해 함께 연습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애들이 이런 반응이 와요. 선생님 저 소리가 플룻 소리인데요? 저 소리가 첼로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악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감상 능력도 길러지고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한 가지 정도의 악기는 하면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초등교육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취미 활동으로 시작한 아이들의 연주는 오케스트라 창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학예에는 물론 지역 음악회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었죠.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40%에 달했던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학교 폭력도 다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이것은 결국은 그 지역의 교육의 여건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분명히 그 아이들을 단순히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낸다라는 차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시의 미래는 교육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아이 키우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배우고 도전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학교가 바뀌자 아이들이 달라지고 가정이 변하고 지역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 그 중심에 교육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교육의 힘. 오늘 우리가 기장군의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You tell